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빠져줬습니다.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변동성이 좀 컸는데 오전부터 많은 분들 매매하시는데 힘드시죠? 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시장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뒀는데요. 전화와 문자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다른 채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있죠.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요. 많이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강조에 맞지 않는 공개 무료 방송 오늘 여신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요. 기다리고 계시면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이 빠지니까 언제쯤 박앤세일 기간인가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비밀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실전매매 정수 화요일 활짝 문을 열었는데 위원님 오늘 시장 굉장히 바쁘게 오전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시장 빠질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 연달아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전략 20, 30%, 그다음에 금요일이 40%, 어제가 바로 현금화 마지막으로 10%를 더해서 50%라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예상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제가 이번만 맞춰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설 명절 전에서도 여기에서 현금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도 정확하게 맞춰드렸다는 점. 그 전에서도 여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작년 10월 달 이 부분 조정받고 올라갈 때에서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없고요. 타 방송에는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빠질 때에서는 이때마다 작년 11월 달 이 고점에서 그다음에 작년 9월 달 고점에서 조정받을 거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대로 다 맞춰왔고 최근에서 서울경제에서는 최근에 설 명절 전에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 부분 맞췄고 빠졌고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또다시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했던 부분들은 다 벌써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고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제가 2015년도에서 해왔지만 중간에 제가 타 방송을 가느라 이제 중간에 2년의 공백은 있지만 2015년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다음에 시장을 얘기하면서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 거의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뭐 100번을 얘기하면 뭐 2번, 3번 틀릴 수는 있겠죠. 거의 시장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도 분명히 완벽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어제 엄청나게 빠졌죠. 어제 다우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2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빠졌답니다. 네, 다우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못 간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반등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반등을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 봅니다. 자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얘네들이 오늘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감아 올린다라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 오더라도 그 다음 날이 또다시 폭락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설프게 올라가는 것들은 괘씸죄에 걸려서 아주 그냥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제까지 만약에 제 전략대로 잘 따라와서 현금화 전략을 50%를 했다면 함부로 그 현금을 쓰지 마세요. 대신에 일단 관망을 하시되
매매를 만약에 굉장히 짧게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짧은 단타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거를 2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 장중에 지금 저점을 잘 잡아서 뭐 1%, 2%, 3% 내지는 뭐 재수 좋게 뭐 5%, 8% 수익이 나왔다. 챙겨야 되는 거지.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1%밖에 안 났다라든지 손실이 1% 났다고 해서 만약에 2월 시키게 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레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2% 먹었던 것들을 그대로 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단기 조정장에서 단기 상승장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전하게 여러분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는 지금 손절도 하지 않고 뭐 생각보다 아마 버티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미국장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나라 강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수급을 보게 되면 잘 안 던집니다. 뭐 어제 뭐 코스닥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그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엄청 많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래소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를 메우질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또 빠질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 종목을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 선수들만 아주 짧은 단타의 개념으로 매매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 일단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좋은 종목 언제 사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매일매일 표적 종목 한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기청정 또 이제 관련해서 오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현재 수익률 1% 넘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표적 종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이 많이 빠져 여러분 걱정이 많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선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잘 먹히지 않지만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이슈가 분명히 먹힐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먹히는 부분에 지금 조정이 세게 나오는 건데 중기와 장기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서 조정이 세게 받으면 종목들을 사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대신에 함부로 사지 마시고 오늘의 표적 종목을 LG화학을 가지고 나왔는데 매수 가격을 제가 좀 이따 전략을 드리겠지만 터무니없는 팍 밑으로 아주 그냥 박살나는 가격에다 넣어놨어요. 그런 얘기는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지 말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LG화학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오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텍이 흔들리기 전에서는 굉장히 강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일표적 종목 오텍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텍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50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어제 장중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죠. 오늘 말고 어제 9% 상승했었던 50이 있었고 뭐 웰크론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그 교육 관련주들도 어제 장중에 뭐 5%, 10%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막판의 시장이 막판도 아니죠. 거의 뭐 오후 정도 딱 됐을 때도 종목들이 폭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제 교육주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도 무너지다 보니까 오텍도 장중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쿵 하고 무너졌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그러니까 요거죠. 어제 여기에서 13,000원. 그러니까 무너질 때 사실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방송을 아침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해서 가격을 줬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가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들지를 못해요. 만약에 제가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라 했었을 때에서 근데 사실 공개 방송도 11시에서 12시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이 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가격이 들어와서 있었다면 오늘 반등 줄 때 어차피 13,000원이니까 재수 좋게 오늘 장중에 플러스가 났죠. 올라올 때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희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방송에서는 그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딱 1시간 동안 아침에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제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서 13,000원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왔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서 올라올 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손절 대응을 하시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물려있는 부분들이 크지를 않고요. 시장이 아직 확실하게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그리고 사실 뭐 3, 4%, 5%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한다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는 게 다시 시장이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때선 먹을 종목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제에서는 아침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버텼었는데 장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와서 6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제가 이런 리딩을 다 똑같이 해드릴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 장중에 방송이 제가 여기쯤이었다면 가격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사지 말고 매수 가격을 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근데 어쨌든 어제 했던 부분을 오늘 AS를 그래도 해드리는 시간이 항상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아침에서 팔았으면 다행이고 1.2%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다행이고 못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5% 안쪽에서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표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신일산업이었죠. 자, 신일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산업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지금 어제 2,110원을 찍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 또 8.2%의 수익률을 줬는데 어제 올라올 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괜찮다,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제 3에서 5%라도 올라온 종목들은 팔아야 된다 그러고 신일산업도 재수 좋게 8%나 올라갔으니 충분히 3에서 5% 수익을 줬으니까 뭐하라? 팔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도 어제 매수 가격 여러분들 사신 가격대에서 지금 오늘 장중에 또 플러스가 났죠. 좀 전에 한 20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단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약간의 반등을 주는 척을 하다가 또 빠지게 되면 그때서는 또다시 종목들이 더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서라도 아직은 함부로 종목들을 매수해서 뭐 매매를 해서 초보자들 특히 초보를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무조건 매수만 아니고 매도도 잘해야 되고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제일 약한 게 손절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다 시장 특성을 탄단 말이에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매수를, 시장을 하락할 때에서는 현금화 내지는 매수를 하지 말거나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이 일단은 떨어질 때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어디까지 빨지 모르니까 계속 매수를 하죠. 그럼 최소한 조정 구간이 아니고 상승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시장을 일단은 저는 자신 있게 잘 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는 제 방송을 따라오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도 어제도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 있고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거에 대한 전략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2040과 2000과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1980짜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계속 빠지진 않고 조만간에 바닥을 딱 칠 때 그 타이밍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3분할 1로 들어갈지 아니면 2분의 1로 들어갈지 3분할 1이니까 3번이나 들어갈지 아니면 절반을 나눠서 2번을 들어갈지 한 방에 들어갈지 이게 요게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뭐 사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저도 오후장을 좀 더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 공개 방송 다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서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을 공개 방송이니까 꼭 들어오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현금화 대응을 잘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금화 대응 30% 이상 한 사람들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30%, 40%, 60% 많이들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분 정도가 현금화 대응을 0%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현금화 대응을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지금 공개 방송을 참여하고 들어온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어느 정도 저를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개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자로 지금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공개 방송 샘플러스 사이트로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전화로 안내해드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시장 얘기, 그다음에 종목 얘기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하는 거 못 들으셔서 너무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신일산업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러면 자 오늘의
표적 종목 LG화학 매수 가격 얼마로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제가 지난번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지금은 한 3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32만 원으로. 32만 원과 뭐 30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LG화학을 작년 12월 달에서도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 여기 나와서 여기에서도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중동사 터질 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LG화학이 가장 거래에서는 좋아 보인다. 삼성 S다이도 좋지만 삼성 S다이는 많이 올라간 상태고 LG화학이 하도 못 갔던 2차 전지기 때문에 이놈을 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놈이 많이 올라가서 아마 방송 보고 그때 하도 강하게 얘기했더니 사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서 어떡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까지도 제가 45만 원까지 가져가라 했나요? 44만 원까지 가라 그랬나? 하여튼 44만 원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했던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정을 세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는 적극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32만 원까지 내려오려면 LG화학도 32만 원까지 내려오려면 18%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강한 종목이라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큰 금액으로 강하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아직 32만 원으로 내려올 만한 지금 아직까지 뭐 시장 폭락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 반등 준다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장중에 지금 0.5%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감아 올리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크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지만 이걸 감아 올리질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1120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빠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등 줄 때 초보자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은 공략을 하시고 안 내려오면 그냥 관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표적 종목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LG화학 보고 매수가 보고 지금 들어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함께 보자고 매수가를 이제 터무니없게 주신 거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방송 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공개방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이정수 멘토님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 공개방송 그 탭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쪽에 들어오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 공개방송 오늘 꼭 하신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종목 상담 이제 가도록 할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253-1611-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또 장중에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빨리 접수를 주셔야 또 위원님과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전화 연결이 와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776원에 20%. 네. 20%. 네. 자, 2,776원. 그러니까 지금 장만 안 빠졌으면 제가 차트를 딱 보니까 굉장히 차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물린 가격대가 참 아쉽네요. 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일단은 실적 부분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일단 실적 부분이 좋아져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안 빠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인데, 근데 이전에 물렸던 거라 사실 뭐 지금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막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바닥을 치거나 다시 움직이게 되면 요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얘도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밀리든 안 밀리든 일단 요거는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이 2,000원을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2,000원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네네. 그거를 맞추면 사실 신이죠. 그렇죠? 근데 예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네. 네, 2,000원까지 올라오는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에서는 시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 내에서는 2,000원 돌파하고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뭐 흑자 전환 이슈랑 그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부분들이 대신에 이제 2,000원 갈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들어왔던 애들이 갑자기 팔고 나가게 되면 다시 장기간의 하락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봐서는 지금 들어올리는 애들의 그 생각을 딱 대충 보면 차트를 보면 생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2,000원까지는 올릴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00원에서 더 올릴 건지는 일단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냐면 지금에선 추가 매수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밀리게 되면. 만약에 밀리면, 근데 안 밀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 어느 선까지 밀리면 제가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그게 할까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자리에서는 그 어느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내려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강바닥에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뻘밭에 바닥이 어딘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바닥을 짚으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 안 보이는 지금 검은 뻘밭 같은 그런 이제 진흙탕이라서 여기에서는 좀 시장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예측을 해보자라 그러면은 이제 전저점 자리인 1,100원 자리는 강력한 지지자리 될 거고, 그리고 차트가 강하기 때문에 1,200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1,2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니까 그 정도 이상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데, 이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때 얘기고, 시장이 만약에 초폭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은 상식이 없습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너도 빠지니까 나도 빠지고 나도 빠지니까 너도 또 빠져라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런 장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때에서 한번 투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로 해서 뭐 겁을 먹으니까 뭐 여기서 손절해야지 이게 아니고, 안 빠지고 버티면 이거는 여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1,200원까지 밀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시장이 돌아서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시고, 아니면 1,100원 정도에서 시간이 돌아서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타이밍을 이쯤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은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점 매수만 잘하면 단가가 한 지금 뭐 조금 오버해서 한 20%를 더 사면, 그러니까 지금 산 만큼을 또 사면은 단가가 대략 여기에서 여기니까 단가 한 1,750원 정도로 맞춰질, 여기 2,700원이죠. 2,700원이면 그래도 단가가 그래도 한 2,200원 정도가 되네요. 뭐 그래도 한 2,000원 정도만 반등을 줘도 손실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적인 그런 하나의 그 구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조정받으면 좀 더 추가 매수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자, 여보세요? 이번에 문자네요. 자,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50입니다. 자, 50. 참, 오늘 뭐 장난 아니었죠? 어제에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맞더니 막상 장이 시작됐더니 하한가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도 크게 올라갔다가 확 밀렸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900원의 비중이 42%, 13,900원. 자, 뭐 일단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자, 저는 항상 무슨 종목들을 원한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원한다 그랬어요. 50, 저도 한 몇 년 전에 50을 언급은 했습니다. 그때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너무 급등해서 보이질 않는데,
이전에 바닥에 있을 때서는 저도 미세먼지 관련주를 얘기했을 때는 50을 바닥에 있을 때는 물론 크게 먹고 팔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전 잡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50이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크게 먹기보다는 SF 반도체 있죠? LB세미콘, SF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을 크게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주에서 크게 수익을 내주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잡주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먹고 나오는 정도. 그래서 SF 반도체는 정말로 큰 수익 많이 내줬어요. 이건 거의 뭐 200% 가까이 넘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LB세미콘도 과거에 많이 한 100% 넘게 수익 났을 때에서 이미 팔았지만 이때에서도 여기 바닥에서 잡아서 이때쯤에 팔았거든요. 작년 6월 달쯤에서 이때도 280%. 그러니까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잡주들도 분명히 큰 수익이 납니다만 잡주 아니더라도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들. 물론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막 조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우량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테마성이 있는 그런 애들보다는 IT 부품주라든지 뭐 그런 쪽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잡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잡주의 특성은 뭐냐? 잡주의 특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안 좋은 종목은요. 도구 잡주,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개잡주라 그러죠. 그런 종목들이 안 좋은 거고요. 잡주는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급등도 하고 급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잡주는 급등을 하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최고의 종목이지만 매매할 줄 모르면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구 잡주는 어떤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수익을 절대 못 냅니다. 그건 차트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도구 잡주 같은 것들은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잡주는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잡주를 좋은 종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을 잡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급등도 했다가 급락을 하고. 근데 50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잡주,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시가총액은 지금 많이 올라서 1,700억 정도가 되고요. 아까 좀 전에 특징을 말씀드렸죠. 급등을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렇죠. 매수가격과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못 샀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E랑 이익 패턴으로 나올 때에서 여기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못 샀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올라간 다음에 중심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양봉 나올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고 손절 잡고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안 샀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물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여기서도 안 사고, 자 보세요. 제가 네모를 쳐드리면 여기서도 안 사고, 여기서도 안 사고, 여기서 안 샀던 사람이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다 발로 차버리고 하필이면 가장 고점에서 잡았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리고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너무 고점에서 거꾸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도 못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거는 손절을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2, 3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거는 지금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손절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좋아서 가져가는 게 점수는 이 종목의 점수는 저는 20점 드릴게요. 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지만 20점이면 최악의 종목의 점수가 60점, 50점입니다. 근데 20점이면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초단타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7,000원 깨지면 손절해버리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고 팔고 선수들의 영역인 거지 초보자들이 물려가지고 물타기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가 박살나가지고 여기서 영영 묶여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N자형 목표치 올라온 자리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은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좋으라고 막 그렇게 막 좋은 얘기 안 해드립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물린 것들은 이거는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웬만해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물타기도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 자, 컴투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 한번 볼게요. 자, 비중은 20%시고 108,000원. 자,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거는 자, 일단 게임주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게임주들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자, NC소프트 굉장히 강하죠. 과거의 게임주의 대장이었습니다. 과거의 게임주의 대장이었고 지금도 시가총액으로는 굉장히 14조,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게임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웹젠 같은 게 그러면은 얘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바닥에 있죠? 엄청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게임주는 제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웹젠을 보고 있는 것도 만약에 게임주가 움직이게 되면 웹젠 같은 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게임주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웹젠을 바로미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웹젠은 뭐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차트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보는 건데 일단 웹젠만 좋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웹젠이 움직이든 컴투스가 움직이든 게임즈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정도에 뭐 시진핑 주석이 놀러 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게 되면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엔터주들도 움직이고 그때에서 게임주가 순환할 것 같은데 그때에서 과연 화장품이 다시 힘을 낼 건지 게임주가 힘을 낼 건지 일단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상황을 봐서 어느 쪽이 강한지를 보고 그때 매매 종목을 알맞게 드리겠지만 지금은 만만하고 괜찮은 종목은 일단은 게임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하지만 이 얘기로 인해서 웹젠이라든지 컴투스를 여러분들 사지는 마세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에서는 이렇게 지금 안 빠진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팍팍팍 빠져있는 박살나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안 빠진 종목들은 일단 당분간은 안 움직여요.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든 안 빠지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많이 빠져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먼저 들어가서 먼저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웹젠 같은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웹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뭐 좋은 얘기 했으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게임즈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만약에 뭐 단가를 낮추고 싶으면 지금 말고 조만간에 시장의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서 한번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한번 타이밍 잡아보세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일단 11만 원 넘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지금처럼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장에서도 목표치를 13만 원 잡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컴투스가 13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계속 안 사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잘 버티는 것도 얘네들이 주가 관리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대신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적기는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게임주는 굉장히 좋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뭐 게임주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네요. 자,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제넥신요. 제넥신? 이거 제넥신 6만 원에 50%인데요. 6만 원에 50%? 이거 빠져나오게 되면 어떡하지요? 이거 몇 번 제가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아마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근데 이미 손실폭이 1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조금 그래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매도 타이밍 좀 놓쳤어요. 그리고 제넥신 한번 볼게요. 제넥신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지난번에도 어제도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명확항암체 그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다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라는 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안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뭐 차후에 뭐 임상 얘기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12만 원에서 떨어졌으니까 60% 정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요.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와야 이게 올라가는데 아직 시장이 애매하게 일단 1% 반등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공개방송에서 얘기합시다. 공개방송에 얘기하고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종목들이 안 빠지면 올라오죠. 자, 그러면 이 반등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로 올라오는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때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보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딴 것도 좀 줄여야 됩니까, 다? 아니요, 이미 줄이는 거 늦었어요. 딴 것도 쉘터랑 3층 전기 있는데 좀 줄여야 돼. 그거는 이제 늦었어요? 그것들은 이제 그 상담은 다시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매수 가격도 모르고 비중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추에서는 모든 종목들을 일단은 손절하는 부분들은 이미 늦었고요.
일단 반등을 기다리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일단은 현금화를 갖고 있는 부분을 함부로 매수하지 말자라는 부분. 이미 물려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건데 제넥시는 워낙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선 손절보다는 어차피 이거 많이 안 빠졌었어도 많이 안 빠졌었어도 그냥 지금 위치에서는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55,000원, 56,000원 다시 올라오면 거기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이 문자입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약바이오주 2018년도에 제가 강연했을 때에서 물어봤거든요. 제약주 갖고 있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그때에서 거의 한 60명 정도가 왔는데 제약주가 절반 이상 다 갖고 있다고요. 거기서. 그리고 금액 큰 사람들이 특히 셀트리온을 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2018년도, 그때 2018년도입니다. 아, 이거 제약주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강연에 갔을 때에서 딱 물어봤을 때 그 종목을 많이 물렸거나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게 많이 보이게 되면 거의 그때는 그 종목은 상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2018년도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 이때 저는 이미 2017년도에서는 제약주를 많이 추천했었고 모든 종목들 뭐 크리스탈, 뭐 CMG 제약, 뭐 JW 중해제약 뭐 등등 뭐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뭐 종근당 뭐 등등 해갖고 제약주를 엄청나게 그때 추천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2018년도 2, 3월 달에 딱 강연에 열어가지고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한번 제약주들 아직까지 갖고 있는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뭐 엄청나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방송에서 갈 때마다 제약주 조심해야 된다. 제약주를 만약에 다음에 사는 일이 있다면 마이너스 50%, 60% 반토막 이상 나면 그때는 추천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때 2018년도 고점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는데 다른 제약주보다는 그나마 셀트리온이 나은 게 기관들이 여전히 물려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빠지고 강합니다. 강한데 문제는 지금 매수 가격이 그래도 얘는 낫네요. 매수 가격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 가격이 25만 원 이상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더더욱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 가격이 좀 낮아서 뭐 예를 들어 22만 원, 뭐 20만 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반등을 주게 되면 제가 꼭 빠져나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기간이 아직 물려있으니까 N자형 상승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16만 9천 원에 매수가 돼서 수익이 조금 나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로 수익 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걸로 2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20%라는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 폭락해 있는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뭐 통신 장비주, 아니면 뭐 2차 전지, 디램, OLED 장비주 이쪽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먹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약주 지금 만약에 수익으로 있다면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 이 확률이 30% 정도로 봐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30%,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70%.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 근데 그 IT 부품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70%, 떨어질 확률이 30%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만약에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 뭐 제약주를 워낙 좋아하시면 제가 그거를 뭐 굳이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굳이 하겠다라 그러면 16만 원 손절 잡으시고요. 20만 원까지 일단은 보유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수익이 나 있다면 어느 정도 챙겼다가 시장 상황 보고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뭐 대형주, IT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 IT 이런 쪽으로 바꿔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크린앤사이언스인데요. 자, 이거 어제에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죠. 손절하라고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니 되게 되면 한 3에서 5% 정도 손실 보게 되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자, 한번 크린앤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자, 크린앤사이언스. 자, 지금에서도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쁜 뭐 감정은 없어요. 어쨌든 전저점 자리가 있고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3만 원으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손절하기 늦었어요. 늦었고 어제 공개 방송으로 들어왔다면 어제 공개 방송 여기에서 그냥 잘라버리라고 얘기했던 게 어제 11시, 12시 타이밍.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버티더라도 아마 이 전저점 자리에 손절 라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대략 아마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31,300원? 이거는 좀 비싸게 사셨는데 어쨌든 저는 35,500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31,300원이면 이거 너무 빠졌네? 10% 정도면 좀 낙폭이 좀 줄일 때까지 조금 더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런데 아마 방송 보시고 35,500원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6%, 지금 마이너스 7% 손실이죠. 그냥 자르세요. 제가 이거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드리는 제안의 방법은 이거예요. 3에서 5% 내에서 손절. 물론 얘는 7%이기 때문에 그걸 폭을 넘어가지만 손절하고 나서 또다시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가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바닥에서 3에서 5% 내지는 우세메스처럼 50% 올라간 종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삼지전자처럼 뭐 13%, 14%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뭐 주성인증처럼 뭐 15% 올라간 종목들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5에서 10% 내지는 20%, 30% 나오는 종목들, 3에서 5% 나오는 종목들 더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3개, 4개, 장이 돌아쓰게 되면 그런 종목들로 3개, 4개만 단타를 쳐서 먹고 팔고 해도 이 7%에 대한 손실은 얼마든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면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모든 표역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라? 버티지 말아라. 일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루 만에 5% 깨지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1%, 그러니까 하루라도 5%를 그냥 손실을 보게 되면 잘라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자르고 나서 그 다음날에 급등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쉽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갔을 때에서 만약에 종목이 안 움직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막 캐몬을 들어갔는데 저번에 캐몬 여러분들 6%, 7% 수익 내고 다 팔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캐몬을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거나 왜냐하면 종목들 매일 좋은 종목들 맨날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봤을 때에서 제일 싱싱해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는 어항이 있다 그랬죠. 제 머릿속에는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싱싱한 생선을 잡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싱싱한 횟감을 들어가는 게 낫지 일주일 된 그런 이제 약간 시시콜콜한 횟감을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건 뭐다? 손절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 그래도 500명에서 600명은 잘 대응을 하지만 원래 대부분은 절반 대응을 절반 못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1,000명 중에 5명, 10명은 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바빠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게 된다? 손절이 안 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빠지고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절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손절 뭐라고요? 그 손절해가지고 현금만 해놓은 다음에 손실폭을 20% 30% 키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제가 아침마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종목 들어가서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희망 잃지 마시고 손실 작은 거를 가지고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셔라. 얼마든지 매매로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자, 조화제약 보겠습니다. 자, 조화제약. 자, 지금 장이 빠져서 그렇지 장 조금만 돌았으면요. 또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장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안 좋은 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최고의 장인데 이 최고의 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욕할까 봐 제가 그 말을 못 하는데 좋은 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조화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4,095원이시고 비중은 20%. 아, 요 분도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화제약, 제가 뭐 중앙백신, 조화백, 동물백신 관련주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으로서 작년 9월달, 10월달에 많이 추천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CTC 바이오하고 뭐 이런 종목들, 중앙백신 이런 애들 물론 크게 먹지 어차피 크게 먹으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9월달 들어가자마자 올라갔고 아 여기쯤이었나?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요만큼 이게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10% 나왔습니다. 10% 나왔고 만약에 그 이후에서 또다시 접근했던 사람들은 한 30% 정도 나온 건데 근데 아마 30% 먹었던 사람들은 뭐 한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10% 먹고 정리한 게 이제 CTC 바이오였고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
공략을 했다가 여기서 공략을 했다가 얘도 한 5% 먹고 나왔더니 나중에서 크게 올라가길래 물려가지고 갖고 있던 분이 지금 큰 수익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가 이 정도면은 팔아야 됩니다. 제가 결국은 자 여기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거고 물렸어도 수익이 났었는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거 고점이 아니고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 인정하잖아요. 바닥자리잖아요. 바닥자리.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이 나왔었던 거고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조화제약을 물어보신 분, 자 보게 되면 작년 9월달, 10월달 정도에서 공략을 했다면 큰 수익이 지금도 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작지 않아요. 지금 차트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작년 9월달에 만약에 이거를 9월달이면 여기네. 여기에서 지금 들어갔다면 지금도 16%나 수익일 텐데 바닥에 있는 거 아니고 고점에 있는 상태, 특히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쫓아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물리기가 쉽죠. 물리기가 쉽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제가 볼 때 이거 반등 나오면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300원 정도로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을 좀 줄이시고 다시 이거는 전화로 상담 주세요. 이거는 문자로는 이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4,300원 반등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이거 이제 여름 되면요. 이거 힘 다 떨어져요. 제약주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궁금하시면 아마 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힘 떨어지면 나중에 이거 쭉쭉 빠집니다. 이거 쭉쭉. 한번 여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름에 한번 제약주들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5장 전략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5장 전략은 자 일단 시장이 지금 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이 오늘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는데 자,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반등을 주더라도 이게 반등을 주는 완벽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감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을 했고 그 부분에서 반등을 만약에 3% 이상을 해준다라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가 되지만 뭐 반등이 미약하게 뭐 1%, 2% 나왔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1%, 2%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된다. 내지는 최악의 경우인데 내지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안 열렸어요. 안 열렸는데 선물로 움직여요. 선물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서 쟤네들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악재가 갑자기 돌출을 하면서 마이너스 바뀌면서 오늘 미국 시장 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올라갔던 거 그대로 얹혀가지고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타, 초단타 아니고서는 특히 초보자들 아니고 선수들은 초단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매매를 빨리빨리 할 수 있다면 지금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조금 더 하루 1개, 2개 정도의 캔들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자, 그거는 제가 또 시장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렇게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 한켠이 좀 편안해지셨죠. 많은 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공개 방송 여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얼굴이 딱 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너 눌러서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